지난 시간에 통합교육을 위한 준비로서 특수유아 부모와 함께하는 통합교육 준비, 일반 유아와 함께하는 통합교육 준비, 그 다음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유아교사 준비, 입학, 사전 면담 시 구비해야 될 서류, 그리고 유아 면접 및 행동 관찰은 서류 검토 후 관찰 시 평가 내용을 계획하여 유아 면접 및 행동 관찰을 실시한다. 그 중에서 부모와 특수유아의 놀이활동을 통한 발달평가 중 2번 놀이활동 안내문 활용까지 지난 차시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특수유아의 놀이활동을 통한 발달평가에서 첫 번째는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신변처리 능력,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언어, 인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및 평가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놀이활동 안내문에 제시된 각 활동 영역의 활동 방법을 붙여주어 부모와 유아가 원활히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놀이활동 안내문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유아의 부모로 하여금 특수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각 영역에서 특수유아가 수행하는 활동을 보면서 놀이활동 평가서의 각 항목별 수준을 체크하고 특성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로는 특수유아가 등원 시 보여주는 낯선 장소와 사람에 대한 반응, 신발 정리 또는 옷 정리하기 등과 같은 신변 기술, 그리고 기본생활 습관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 관찰자를 교실 밖과 교실 안에 배치합니다. 다섯 번째는 놀이실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유아의 반응, 활동 모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유아가 관심 가지는 놀이와 활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모는 유아가 참여하는 놀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부모는 유아의 놀이 행동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가? 부모는 유아와의 놀이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는가 같은 것들을 관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특수유아와의 놀이를 잘 이끌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보일 때, 그리고 유아가 놀이의 한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 교사는 관찰이 계획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가 교사 및 부모의 요구 및 지도를 이해하고 수행하는지 아니면 강하게 거부하는지와 같은 수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합니다. 놀이활동 평가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활동 유아평가서입니다. 책 92페이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입시 시의 특성, 그 다음에 규칙 및 착석 쭉 나와 있지요. 입시 시 특성을 살펴보면 평가 항목은 등원 시 행동 특성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교사가 인사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입시 시 유아의 태도는 어떠한가? 신발 벗기 정리. 신발을 혼자 벗는가? 정리할 곳을 아는가? 스스로 하는가? 부모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는 옷을 벗고 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칙 및 착석에서는 활동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앞에서 진행하는 부모나 교사가 제시하는 물건이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는가?
부모나 교사가 제시한 규칙대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능성으로는 요구가 있을 때 자신이 하고 있던 활동을 멈출 수 있는가, 요구가 있을 때 지시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놀이기술로서는 놀잇감에 관심이 있는가, 놀잇감을 기능에 맞게 가지고 놀 수 있는가, 부모나 교사의 놀이 행동을 모방하는가입니다. 작업 능력으로는 간단한 형태를 선을 따라 오를 수 있는가, 풀을 정해진 위치에 붙일 수 있는가, 기본 도형을 이용한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주어진 공간을 교사의 지시 없이 색칠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에 대한 평가로는 부모는 유아가 관심 있어 하는 놀이나 활동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는가, 부모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가, 부모는 유아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부모는 유아의 반응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 강화를 해주는가. 마지막으로 문제 행동입니다. 공격 행동이 있는가, 자해 행동이 있는가, 방해 행동이 있는가. 활동에 방해되는 행동을 부모나 교사가 중지할 때 조절할 수 있는가, 부모나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평가로는 독립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도움이 필요하면 세모, 수행이 안 될 때는 X입니다. 바로 아래 표 4-1 놀이 환경 구성 및 관찰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부생활 습관 및 신변 처리입니다. 입구, 신발장, 옷걸이라든지 착석을 위한 의자 또는 방석이라든지 화장실에 유아용 욕실화, 비누, 수건, 간식 영역에 숟가락, 포크, 컵, 도구를 이용하여 먹을 수 있는 간식 등의 환경 구성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신발을 혼자 벗고 정리하는 것을 아는가, 신발 정리를 혼자 하는가, 부모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가, 옷을 스스로 벗는가, 옷을 스스로 옷걸이에 걸 수 있는가, 활동 시간 동안 의자 및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화장실 사용 시 신발을 착용하는가, 비누를 활용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을 닦을 줄 아는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이용하는가, 도구를 이용하는가, 포크, 숟가락, 컵 사용 등이 가능한가. 책을 넘겨서 94페이지 대근육을 살펴보면 원목 바나 공, 매트리스를 통해서 일정 거리에 따라 놓여진 원목바 또는 유니바를 건너갈 수 있는가, 건너뛰기에 가능한 여부를 관찰할 수 있고요. 한 발 뛰기가 가능한가, 공굴리기, 공잡기가 가능한가, 앞구르기가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근육은 미술 영역의 가위, 풀, 색칠하기, 오리기를 위한 활동지, 색종이,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주랑 영역에서 한 조각 또는 두 조각의 퍼즐, 지퍼가 있는 잠바, 단추가 있는 셔츠 등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직선 따라 그리기, 곡선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가위 사용하기, 모형 맞추기, 지퍼 사용하기, 단추 풀기 등이 있습니다. 사회성으로는 다양한 역할놀이 교구, 경찰관, 소방관, 소꿉놀이 도구 같은 것들을 환경 구성을 해놓고, 관찰 내용으로는 등원 및 입시 시의 행동 특성,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교사 인사 시의 반응,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는가, 교사에 대한 유아의 태도, 불안, 거부, 놀이교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노는가, 지시가 있을 때 자신이 하고 있던 활동을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수능성, 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역할놀이가 가능한가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언어는 글자판, 사물 그림책,
글자 카드, 사물 카드, 블록 교구를 환경 구성해 놓고 사물 카드, 사물 그림책을 보고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는가, 놀이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놀이 지시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블럭을 사용하여 형체를 만들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 전에 유아교육기간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일반 유아도 학기 초에는 낯선 유아교육기관 환경과 교직원들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보입니다. 특히 특수유아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변화 자체에 대한 저항이 강한 편이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유아가 낯선 환경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익숙함을 가지도록 일정 기간의 적응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유아가 유아교육 기관과 유아교사에 대해 가지는 신뢰감과 안정감이 유아의 적응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입니다. 유아의 특성 및 적응 정도에 따라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의 기간,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입학 전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진행하며 주 1, 2회 1시간가량 특수유아와 부모, 교사, 교직원, 원장, 원감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들도 전문가로서 함께 참여하면 유아의 발달에 대한 평가 및 교육 목표, 교수 방법 설정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교사는 부모를 떠나 유아교육기관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지내기 시작하는 특수유아에게 유아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애착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유아교사는 유아의 관계 형성, 즉 애착 형성을 1차적인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유아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아와의 접촉 횟수를 늘려가며 유아가 교사에 대해서 친숙함과 신뢰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입학 사전 면담 시 교사는 유아와 적극적인 놀이 활동을 함께하며 유아가 교사와 함께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유아교사는 유아와 정기적인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아가 유아교사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갑니다. 교사는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활동, 놀잇감 등을 미리 파악하여 유아와 대화하면서 더욱 편안하게 유아와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입학 사전 면담 시 유아와 첫 만남을 가진 교사는 주 1, 2회 정도 부모와 함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시 방문하도록 격려하여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다가 교사가 유아와 단둘이 갖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합니다. 교사는 놀이활동 시 교사와 유아가 함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내주고 부모는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새로 만나게 될 선생님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이는 유아가 교사에 대한 친숙함과 교사와 다시 만나서 활동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합니다.
유아교사는 유아가 각 교실과 교육 공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아가 새로운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인 교실, 놀이공간, 바깥놀이 시설 등에 대해 친숙함을 갖도록 합니다. 처음 방문 시에는 바깥놀이 시설인 놀이터에서 부모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친숙함을 갖도록 하고 유치원 현관까지 들어오는 시도를 합니다. 이때 유아가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 무리해서 유치원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고 현관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를 준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외부에서 유치원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유아가 큰 저항 없이 잘 앉아있는 경우 교사는 즉각적으로 강화를 제공해 주어 유아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여 유아가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없다면 조금씩 실내 놀이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유아가 좋아할 만한 놀잇감을 교실에 준비하여 유아가 교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놀이활동을 교실에서 직접 해보는 경험은 유아가 자연스럽게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친숙함을 갖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수유아 부모를 위한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특수유아의 부모는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적응에 대해 매우 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수유아의 부모는 새로운 교사 및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특수유아를 위한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이에 유아교사는 특수유아 부모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매년 신입유아 및 재원유아를 대상으로 입학식 1, 2주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당해년도 학급 편성, 주요 연령별 프로그램, 담임교사 및 교직원 소개, 일과 운영, 특별활동, 생활안내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외에 추가적으로 특수유아의 부모를 위한 개별적인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1, 2회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특수유아 통합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중점 지도 방향에 대해 개괄적인 안내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유아의 부모는 기관의 교육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과정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가정과 연계하는 교육에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유아의 부모는 새로운 기관에서 특수유아의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며 특히 담임교사 및 교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따라서 1차 오리엔테이션은 특수유아 부모와 교직원 등이 함께 참석하는 소그룹으로 진행합니다. 1차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특수유아 부모들은 함께 교육을 받는 다른 특수유아들의 부모들을 서로 소개받으며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다른 부모들과 교류의 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재원 중인 특수유아 부모와 신입 특수유아 부모와의 만난 시간을 준비합니다. 선배 특수유아 부모들은 신입 특수유아 부모의 멘토로서 신입 특수유아 부모가 갖는 궁금한 점,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특수유아의 적응 과정에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신입 특수유아 부모가 먼저 특수유아 자녀를 양육한 선배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 특수유아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배 부모의 경험을 통해 신입 특수유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수유아의 부모는 자녀가 다니게 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특수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입학 전에 이루어지는 교사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 교사 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의 질은 앞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과의 연계 형성 성공 여부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수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유아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부모와의 대화 시 다음의 유의점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책으로는 99페이지입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대화 기술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대화 기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부모는 이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와 같은 명령하기. 제 설명을 이해하시겠나요? 하는 강의하기.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부적절한 대화 기술입니다.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문제는 그것은 나쁜 방법이에요. 이해를 잘 못하셨네. 와 같은 판단하기.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캐묻기.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는 와 같은 위협하기. 피상적으로 잘 될 거예요. 잘해 오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같이 피상적으로 위로하는 것들. 아직 어머니는 어떠어떠한 단계에 계신 것 같아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가 요인인 것 같아요. 와 같은 진단하는 것들. 너무 모르고 하셨네요. 잘 하시는 줄 아시네요. 여태껏 그것도 모르셨어요? 너무 심하시네요. 와 같은 빈정대기. 이러한 부정적인 대화의 기술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명령하기, 강의하기, 판단하기, 캐묻기, 위협하기, 피상적으로 위로하기, 진단하기, 빈정대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82페이지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유아교사 준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요. 네, 그리고 77페이지 4장의 첫 번째 통합교육을 준비하면서 특수유아 부모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총 3가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4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특히 이 세 가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외에도 4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4장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 세 가지. 네, 나머지는 단답형들이 있으니 이 세 가지는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중에 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달달달 외워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범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달달달 외워야 되는 이 서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좁혀드리고요. 나머지는 단답형이 나오니 나머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